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오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청소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첫 번째, 헌법을 짓밟은 탄핵을 거부한다. 탄핵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은 어떻습니까? 증거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탄핵, 다수 의석을 밀어붙인 탄핵, 헌법재판소도 공정성을 잃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법치입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탄핵을 결정하는 곳이 법원이 아니라 정치 싸움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탄핵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도 공정한 미래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미래의 투표를 할 국민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선거는 공정합니까? 이상한 투표지, 조작 의혹, 선관위 전수조사 거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 청소년들은 질문합니다. 공정한 선거가 무너지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공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라고 외칩니다. 세 번째,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지 마라. 학교에서는 언론의 역할을 배웁니다. 언론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은 어떻습니까? 탄핵 과정의 문제점은 철저히 묵살하고 탄핵 반대 집회를 탄핵 찬성 집회라고 왜곡보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 청소년들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언론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짜뉴스와 선동이 아닌 진실을 원합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최근 공개된 간첩 지령문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혼란이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강우병 대담,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란 세력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가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이야말로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반국가 세력들은 이를 대항과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 스피커에 적혀있는데요. 그때
여기 마이크. 아, 왜 안 돼? 이성기! 됐어, 해. 이를 내란과 투쟁하로 왜곡하며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를 외면하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진실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지키자! 저희는 유조합니다. 우리는 민주당 진보하라. 테스트 하나 둘 셋. 간첩단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아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는 전국 학생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경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전시 사업에 주선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175석의 거대 여당으로 다수당이라는 힘을 이용해 수많은 악법들을 발의하며 입법 독재를 진행했습니다. 유한공투법, 차별금지법, 양국거리 대표적인 예이며 중국인이 우연을 이용해 미 항공과 국정원을 촬영해서 관행 간첩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간첩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에 의해 서열이 무시당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지금도 수많은 악법을 발의하는 민주당은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모두 현역 탁당하며 나라 운영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한 민주당은 어느 나라 국회,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마이크. 대통령 및 행정관 그리고 총 29건의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공격으로 모여라 윤박 총장이 탄핵시키며 해설 중에 대통령 퇴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민주당은 자신들이
터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국회 공동선관위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백건의 주민들이 그것이 그들의 전투이자 가족들이라는 망언을 하며 양심과 공정성을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로 총선 특별기가 40초간에 치열하거나 정의가 완성대로 회복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원상 복원 기능을 가진 특수재질의 종이가 있다는 망언을 하며 파리지 의회에서 79세, 53세, 48세가 투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표 시스템 역시 만년이라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다. 온라인 인터넷에 연결된 정황이 분석돼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관위가 억울하십니까?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서버, 그리고 기록을 공개한다면 선관위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헌재가 허락하면 서버를 공개한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와 선관위는 이미 한 몸인 카르텔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요구하고 압박해 나가야 합니다. 3. 퇴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신 사면 또는 그의 주장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경영으로서 그런 상황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국민이 정치를 견제하고 국민 주권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오염된다면 이는 전시 사회에 주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부정선거 의심을 활용한 대통령이 전시 사회에 주관한다고 판단을 내려진 그러한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다.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계엄과 공모회의를 거치고 국회의 계엄을 요구로 받아들였으며 국회 예산의 목적 역시 존재하지 않고 절차들을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 말하며 내란죄를 넣었다 탄핵 후 철회하는 매우 부정상적 임무를 보였습니다. 탄핵 바로 이유를 없앤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탄핵 표결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공정한 사법 절차 공수처는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에 2월 6일부터 3주 연속 영장을 기각당한 중 기각 사실을 숨긴 채 서울지법에 발부받아 사법 추진 반자허나 공무원 역시 딱불로 대충 공문서 유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언제나 대통령의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서 정당한 결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가 중대한 재판을 고작 10차 결론하기 때문에 절속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 소치 이후 내란 혐의는 현재에서 배제당한 채 심리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법부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 학생 여러분 1960년 4월 19일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상위로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김재원 학생의 시위 중 경찰의 체류탄을 맞고 사망한 채 경찰이 바닷가에 은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전국적으로 퍼지며 우리 선배님들은 경찰에 항의하며 부정선거 위협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나와 폭력 경찰을 규탄하고 선관위 중에 엄벌에 전국 4.19 선거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에 얽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투표가 조작되거나 오염되었다는 국가 비상사태가 다름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4.19 영웅처럼 다시 한번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계엄 해제에 시작된 비상식과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우리가 모여 외치면 세상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현장 몸량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